여기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 바로 옆에 있던 차량이 추돌을 당했습니다. 빠른 속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미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사고가 나서 뒷좌석에 사람이 있었으면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큰 사고네요. 사고는 잠시 졸았던 버스 운전기사가 차로를 이탈하면서 추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음주운전보다도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 출발 전 충분한 휴식이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겠죠. 많이 반파됐네요. 제보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앞에 가는 트럭을 주목해 주세요. 자, 잘 달리는 듯 하다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이 잘 가던 트럭이 왜 차로를 변경한 거죠? 이유가 뭔가요? 깜빡이도 안 켰죠? 깜짝 놀랐는데요. 왔다 갔다를 한 2번 한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저는 늦췄거든요. 그렇네요. 갑자기 이제 깨면서 깜짝 놀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트는 거 같아요. 졸았군요. 우리나라 운전자 80%가 경험했던 아찔한 순간이 바로 졸음운전을 할 때라는데요. 장거리 운전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제보자. 자, 주행 신호로 바뀌고 출발하려는데 어머나. 우측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중심을 잃고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거 반대편 차선들 덮쳤죠? 이렇게 차가 여러 대 있었는데요. 대형 차들이 이제 멈추지 않고 한 번에 탄력을 붙여서 올라가려고 많이 하는데 속도를 좀 가속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자, 지금처럼 적재물을 싣고 있는 대형 화물 차량은 과속을 하다 보면 제동을 못하고 이렇게 어김없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마련인데요. 화물차가 포함된 사고는 사망률이 2배 이상 치솟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제보자는 아들과 함께입니다. 자, 앞에서 내려오는 차량 지금 살짝 부딪힌 것 같죠? 하면서 차 뒤에 있는 차를 못 보고 부딪힌 거예요, 살짝. 안 쏘고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 왜 가지?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차에 갑자기 식당에서 어떤 아저씨가 뛰어나오더라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앞서가는 검정색 차량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저 차량을 꼭 잡고야 말겠다는 일념만으로 뛰고 또 뛰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질주합니다.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더 숨이 찬데요. 한 400m, 500m 정도를 열심히 달렸는데 그분은 굉장히 진지하게 전력 투구를 하셨어요, 정말. 슬퍼 심고. 대단했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쫓아가던 남자는 결국 차량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잡았어요. 근데 이 차주가 부딪힌 걸 몰랐던 걸까요? 차를 부딪혔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제 부딪힌지 몰랐다. 충격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항상 잘 살피고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입니다. 제보자는 출근길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측으로 틀면서 승합차와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운전자가 괜찮아야 할 텐데요. 그 당시에도 제가 왔을 때도 다친 차량의 운전사가 나오지 않고 계속 저기서 차 앉아있는 걸 보이는데 정신이 없는 상태 같았어요. 사고 현장입니다.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인도까지 덮쳤다고 하는데요. 여기 아직도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차가 일로 침투했으니 아마 큰 사고 날 뻔했죠. 사람이 있었다. 다행히 보행자는 없었죠? 네, 방향 지시 등 없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건 사고와 직결되는 행동이라는 점 명심하십시오. 여기는 대구광역시입니다. 제보자가 2차로를 잘 달고 있는데요. 뒤쪽에서 조금 위험하게 이 검정색 차량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손짓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앞에 지나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화가 났으니까 저 서로 욕하고 그랬죠. 제보자가 참지 못하고 내린 사이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내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예. 얘기 좀 하려고 갔는데 이분이 야구방망이를 야구방망이요? 들고 목 있는데 목적을 붙이더만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아이고. 제보자는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잊은 채 검정색 차량을 뒤쫓습니다. 한 건물 앞에 정차를 하자 저기 지금 뭔가를 들고 나오는데요. 야구방망입니다. 창문을 야구방망이로 탁 때리시더라. 겁이 나가지고 안 내리고 있었다. 상대방이 다시 차로 돌아간 사이 번호판을 찍기 위해서 제보자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야구방망이를 꺼내듭니다.
야구방망이가 두 동강이 났는데 그 손잡이를 들고 계속 또 저한테로 또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맞으면은 제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방어를 하면서 대학을 했죠. 야, 이거 보기만 해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이럴 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구방망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으로 이 제보자의 목을 몇 차례 툭툭 쳤어요. 이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아, 특수폭행은 그렇군요. 1년 이상의 징역에 굉장히 네. 무거운 형벌이고요. 이 제보자의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치면서 여러 협박을 하는데요. 이건 역시 또 특수협박죄입니다. 특수협박죄도 1년 이상의 징역이고 제보자를 가격을 하는데요. 이것은 상해 고의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것은 특수상해죄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폭처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요. 3년 이상의 징역,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시비에 처음부터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전방 SUV 차량이 차로를 바꾸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옆에 흰색 차량이 갑자기 균형을 잃고 제보자 차량과 2차 충돌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다친 게 없는데 앞에 스파크 차량에 4명 타고 있었거든요. 젖먹이 애기 있었고 4명. 아주머니 말로는 옆에 애기가 타고 있으니까 많이 놀래가지고 그냥 핸들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는 다행히 카시트에 있었지만 바로 이 사각지대가 온 가족의 생명을 위협한 겁니다.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거군요. 없던 차량이 갑자기 보이는 경우 본인은 피했더라도 다른 이들은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비접촉이라도 책임감 있는 대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승용차를 주목해 주세요. 3차로에서 2차로 그리고 1차로까지 들어오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겨우 멈춰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보십시오.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해서 급차로 변경이 용인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각지대에 놓인 제보자의 차량이 이렇게 뒤늦게 보인다면 피해는 결국 운전자들의 몫입니다. 과속도 원인일 거예요. 사각지대 사고는 아는 만큼 피할 수 있습니다. 6군데의 사각지대 중 시선을 단 한 곳이라도 놓치면 누군가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제보자, 지금 끝차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도는 제보자의 차량. 주변 완전히 차량들까지 연속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인사사고가 없던 게 천만다행인데요. 경미한 사고로 생각을 했는데 차가 돌면서 1, 2차선에 있는 차들하고 같이 또 한 번 더 부딪히고 아찔하더라고요. 제보자의 차량을 충돌한 이유가 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내리자마자 어리둥절 하시더라고요. 그 차가 언제 거기 있었냐는 듯이 왜 차를 바꾸고 바로 안 섰느냐 제가 따지니까 그 차를 박았는지도 몰랐다고 느낌이 없었다고. 그래요. 당일 사고 발생 전 진입로 영상입니다. 저 멀리 트럭이 보이시죠? 제보자의 차량이 마지막 차로로 합류한 후에 트럭이 동일 차로로 들어섰는데요. 제보자가 밀고 사각지대에 들어왔군요, 정확히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트럭 운전자는 사고 사실조차 몰랐던 겁니다. 사고 차량 모습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은 충돌 후 휘전하는 과정에서 차량 곳곳이 훼손돼 결국 폐차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대형 트럭과 나란히 달릴 경우 사각지대에 놓이기 아주 좋은 조건이 형성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건데요. 차체가 높은 만큼 사각지대가 넓기 때문에 옆에 승용차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설마 차가 안 보일까 생각하시겠지만 운전자라면 누구나 트럭 사각지대를 반드시 인지해야만 합니다. 트럭 운전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로를 달려봤습니다. 자, 사이드미러에는 주변 차량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고개를 돌려볼까요? 이렇게 다른 운전자가 분명히 옆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까이에요. 차체가 높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큰 차체 반면에 이렇게 우측 측면에 아주 크게 된 이런 큰 사각지대가 만들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각지대 위험성은 차로 변경 시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로 옆에 다른 차량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차로를 바꾸면 이렇게 충돌 사고로 직결되는 건데요. 또한 교차로에서 운전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제보 영상을 먼저 보시죠. 앞에 오토바이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택시와 아이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기는 사각지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택시가 좌회전을 했는데 예. 앞에 많이 전진해 있는 오토바이 기사님을 이것도 안 못 보셨던 보이나 것 봐요? 같더라고요. 자, 화면에서 이렇게 잘 보이는데 택시 운전자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니 이거 믿어지시나요? 정면인데도 안 보여요. 예, 그런데 다음 제보 영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앞에 택시가 좌측으로 돌아서는데 자칫 대형 인사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딴 데를 보고 걸었어요. 정면을 보거나
좌측을 본 게 아니라 아예 딴 데를 보고 걸어가지고. 다행히도 큰 외상은 없었지만 보행자분들도 사고 원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골절이나 그런 건 안 보였고 택시기사 아저씨가 얼른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셔서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그 A필러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겨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제보 영상에 보이는 이 트럭 역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보지 못한 아찔한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의 보행자 역시 길을 건너다가 좌회전하던 트럭과 충돌하고 말하는데요. 이게 정기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차량에는 A필러 사각지대, 즉 프론트 필러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운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면 좌회전을 할 경우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 역시 대처가 쉽지 않은데요. 자, 잘 보세요. 앞 유리와 측면 유리 사이에 이 공간이 A필러 사각지대. 여기 좀 작고 협소해 보이지만 치명적입니다. 정확하게 운전석 A필러 사각지대입니다. 이런 A필러 사각지대 사고는 보행자 사망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한두 발 차이로 보행자가 A필러 사각지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이를 발견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요. 운전자가 실험 카메라를 착용한 후 직접 주행해봤습니다. 좌회전을 할 경우 주 시선은 먼저 전방에 가 있기 마련이죠. 때문에 좌측의 보행자는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보행자가 A필러 사각지대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죠. A필러 사각지대 사고는 정말 순간적으로 발생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뒤늦게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켜서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게 사각지대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운전자의 평소 습관이 중요한데요. 운전자가 교차로 좌회전할 때는 횡단보도에 뒤늦게 보행자가 뛰어들 수 있다는 그런 예측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전방에 신호만 주시할 것이 아니라 좌우측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여주입니다. 지금 제보자는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순식간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4차선에서 순간 꼭 불법 유턴하는 차량처럼 앞차 앞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그냥 저희 차로 피해서 앞에 가는 차는 하나도 충격이 없고 저희 차로 그대로 그냥 트럭 운전사가 이제 본인하고 이게 먼저 추돌이 있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트럭이 차로 변경을 한 건데요. 차로를 받고 들어가면서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 후 승용차가 1차로까지 밀려오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이어 충격하게 되고 불과 몇 초 사이에 5대의 차량이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다음은 원안의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제보자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데요. 놀라 핸들을 틀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전복되고 말았네. 네, 비록 접촉이 없었어도 사각지대에 있던 제보자에겐 이미 큰 위협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실까요? 앞서가던 두 차량이 한 차로로 동시에 차로 변경을 합니다. 이럴 때 침착하기는 쉽지 않은 채 결국은 중심을 잃어버린 차량 결국에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차량까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게 남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주행 중에 운전자가 자동차 측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간과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 사각지대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인지하지 못하고 차로를 바꾼다면 무방비 상태에서 그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도로에선 다른 차량의 흐름에 항상 유념해야 하는데요. 사이드미러에서 분명히 확인됐던 대형 트럭 주차도 시야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드 미러 자체가 그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육안으로 해서 눈으로 돌려보기 전까지는 특히 차선 변경할 때 더더욱 조심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한 골목을 다니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아이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어린이들은 신장이 작아서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발견하기란 쉽지 않죠. 실제로 어린이들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 주변에서 노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서 보실까요?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대로 출발한다면 주변에 있던 아이들의 안전은 어디서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각지대에 정확히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려 50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차량 주변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이드미러를 아무리 움직여봐도 이 중에서 운전자 시야에 들어온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고개를 돌려볼까요? 아이들이 보이죠? 만약 차량 가까이에 신장이 작은 아이들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차량을 움직임과 동시에 아이고 끔찍합니다. 곧바로 사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보는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이 각도 자체가 완전히 사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범위가 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10명, 20명 세웠는데요. 한 명도 안 보입니다. 네, 자칫 간과하기도 쉽고 또 놓치는 건 역시 한순간이지만 이 6군데의 사각지대는 여러분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무서운 공간입니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도 안 보여요. 주간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게 있죠? 야간입니다. 특히 전방의 위험은 한층 높아지는데요. 운전자 눈높이 아래로 평소보다 넓은 사각지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더 안 보이죠. 전남 나주에서 온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가족과 함께입니다. 자, 그런데 보셨습니까? 바람이었나요? 아,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요. 사람 누워있잖아. 큰일 날 뻔했어요. 피한 게 정말 대단하네요.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죽은 사람인지라 좀 무서워가지고 한참 지나니까 이렇게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몸을.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그냥 밀리는 거리잖아요. 제 뒤에 오는 차가 또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받아버리고 그럼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음 제보자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 앞에 지금 취객이 누워 있습니다. 아, 운전자가 조금만 보조해도 인사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지죽은 듯이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좀 보다 보니까 조금씩 이동이 있길래 네, 제보자가 비상등을 켜고 내려서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아이고, 그제야 정신이 드나 봅니다. 이런 데서 주무시면 안 되죠. 정신을 차리는 듯 하면서 또 좀 있다가 차가 뒤에서 빈 택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사람이 누워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거기에. 그럼요. 당시 그나마 다행인 건 바로 이 불빛 덕분에 제보자가 미리 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한 잔 술이 어둠이 켜놓은 사각지대 속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야간에 운전자가 곡선 구간을 막 도는 순간 취객이 누워있기라도 한다면 그건 여지없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방 사각지대가 어둠과 만날 경우 운전자는 밝은 곳에 더욱 집중하기 때문에 눈높이인 1m 지점 아래의 장애물은 놓치기 쉽습니다. 발견부터 제동하기까지 야간에 사람을 알아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주행 중인 운전자, 서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죠. 다행히 거리를 두고 멈췄는데요. 누워있다면 어떨까요? 발견 즉시 제동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유, 끔찍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누워있을 경우 운전자가 제동하는 데까지 반응 시간이 확연히 달랐죠. 진짜였으면 겁나네요. 야간에는 가시거리가 주간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짧아지기 때문에 보행자 누워있다면은 전방 사각지대에 보행자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는 그런 사고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들, 대비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들의 몫이 되는데요. 사각지대 사고 제로에 도전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차선 변경할 때 사이드미러만 보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미터, 몇 초 전에 방향지등을 켜서 남한테 내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려주게 되면은 이 접촉사고를 몇 분의 1로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야간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주간보다 더욱 서행하시고 주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 아이들이 주변에서 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출발하시고요. 와이드미러 같은 보조 장치를 사용하면 사각지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오른쪽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갑자기 그 브레이크 소리가 살짝 나는가 싶더니 어떻게 된 일이죠? 뒤쪽에서는 흰색 승용차가 트럭 후미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제보자도 위험할 뻔했는데요. 트럭하고 하얀색 그 사고 발생차하고 거기서 버스하고 그 버스 뒤에 있던 차까지 해가지고 4중차 돌려져 있어요. 그냥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 상태에서 옆 차선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데요.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졸음을 억지로 참아내는 건 사고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다음 영상입니다. 앞에 가는 차량을 잘 보세요. 차선을 지금 계속 걸쳐서 가고 있죠.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갈지자로 그
차선을 넘나들고 해서 제가 이제 뒤따라가면서 저 차 뭐지? 위압감이 좀 일어나가지고 그 뒤로도 이리저리 다니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에 서 있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측면으로 이렇게 밟은 것도 아니고 거의 정면이었죠, 거의. 이제 에어백이 터지고 이미 이제 정신을 이제 놓은 상태였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어느 정도 충격을 좀 덜 완화시킬 건데. 경찰 확인 결과 이 사고 역시 졸음운전 때문이었는데요. 졸음이 극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졸음을 쫓아낸 다음에 운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신호가 떨어지고 제보자가 출발하려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오이구! 왼쪽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직진 차량과 부딪히면서 전복되고 말았네요. 애기 2명이 있었거든요. 뭐 부모님 저런 애도 있었어요? 엎혀가지고 병원에 뭐 잘 간 것 같더라고요. 신호가 우선 굉장히 짧아요. 꼬리 물기도 심하고 원래 여기가 좀 위험한 지역이라서. 신호를 볼까요? 직진 신호인데요. 교차로에서 신호는 한 사람의 운전자도 빠짐없이 지켜야 하는 약속이든 잊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는 경상북도 칠곡입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디서 갑자기 트럭이 나타난 거죠? 너무 순간적이라서 아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은 아니었던 걸로 경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트럭 운전자 말에 의하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사고에 놀란 가슴이 쉽게 진정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내리는 비의 양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속도를 절반으로 감속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엔 해외 영상입니다. 벨기에 차량 블랙박스인데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뒤에서 추월해가는 차량을 향해 화를 냅니다. 앞에 가는 차량도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한쪽에 차를 세웁니다. 역시나 운전석에서 내리는 남자 잔뜩 화가 나 보이죠? 그리고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일단 밀치기 기선제압부터 합니다. 그래 너 잘 만났어. 잠깐만 기다려봐. 저 트렁크에서 뭘 꺼내? 샌드백이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죠?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너도 한번 해봐. 자, 시키니까 또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해. 그래. 됐지? 야, 이거 괜찮아. 미안해. 아까 미안했어.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요? 샌드백 싣고 다녀야겠네요. 현명하네요. 자, 우리나라 영상입니다. 이른 새벽인데요. 앞에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영화 촬영하는 거 아닌가 하고 가까이 갔는데 이건 웃을 일이 아니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창문 틀에 저렇게 앉아있네요. 이게 웬일이죠? 조수석에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뒷좌석에 한 명씩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냥 도리어 이제 뭐 저희를 쳐다보면서 음악에 맞춰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 아닌데요.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들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발 나중이라도 자신들의 행동이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아유, 이거 위험합니다. 여기는 제2자유로입니다. 제보자 앞으로 종이 박스가 달라붙었는데요. 박스가 진짜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얘가 진짜 아이고.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더 올라왔어요. 아이고, 멈춰야 되는데요. 네, 빨리 달리면 날아가겠지 않은 생각으로 속도를 높이자 더 달라붙어서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갓길로 서행을 하자 힘없이 떨어지네요. 잘 가라.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다음은 이 아이들이 아주 위험할 뻔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아유, 이뻐라. 애들밖에는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두 아이와 함께인 제보자 천천히 정차를 하려는 순간인데요. 그런데 깨지고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애 울음소리도 들리는데요. 애들이 걱정됩니다. 한 번 딱 받고는 놀랬는데 그 뒤로 계속 쾅쾅 박으면서 앞차가 뿌지직 하면서 올라와서 앞유리를 다 깼으니까 둘째 타고 있는 뒷좌석으로 가서 애를 바로 꺼냈으니까 우리 큰애는 신발도 못 신은 채로 놀라셨어요. 원인은 졸음운전이었다고 합니다. 차량이 폐차될 정도였다는데요. 어떻게 애들은 괜찮았나요?
카시트에도 잘 앉아 있었고 다행이네요. 벨트 다 맨 상태라서 예. 그나마 덜 다친 것 같아요. 다음은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이번에도 차량에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이고. 반대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왜 넘어온 거죠? 저 차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앞지르기 하려고 튀어나왔다가 지금 차가 없는 줄 알고 튀어나왔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지? 그랬는데 계속 오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물어보는데 그 순간부터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술 냄새. 다행히 15개월 된 아이는 무사했다고 합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카시트 도움도 컸던 것 같고요. 다행히 또 에어백이 다 터져서 저도 크게 외상은 없었는데. 네, 두 사고 모두 카시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시트 없이 사고가 나면 머리는 무려 10배, 목은 4배나 강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상 확률은요, 99%대 2%로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게다가 카시트를 사용하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무려 71%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아쉽게도 40%에도 못 미친다고 하네요. 앞으로 카시트 장착률이 70%까지만 올라가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카시트 선택이 아니죠. 의무입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꼭 지켜주십시오. 이번 영상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이야, 멋지네요. 무지개네요. 엄청 큰 무지개가 떴습니다. 멋있네요. 자연과 접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근 한 15년 이상은 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무지개를. 요즘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무지개를 통해서 치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무지개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아픔은 뭐 저 무지개 너머로 휙 날려버리시고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쌍무지개인데요. 먼저 앞에 보이는 이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중앙선을 지금 넘은 것 같죠? 그런데 큰 충돌과 함께 차량이 전복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충격 방지용 저 물통 자체가 물이 공중으로 막 분사가 되는데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중앙 분리대가 깨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에서 다 짓눌려가지고 찌그러진 상태라서 문을 열 수가 없었고요. 팔만 약간 움직이면서 잠깐 의식을 잃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통. 영상을 보시죠. 당시 차량은 주행 신호로 바뀌기 직전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아직도 사고 흔적이 역력하고요. 왜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걸렸던 걸까요? 충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졸음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생명을 건 위험한 질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도 화성입니다. 제보자의 퇴근길인데요. 커브길을 도는데요. 정면 충돌을 하고 말았네요. 에어백이 다 터졌어요. 가슴 흉골이 골절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런. 지금 뭐 돌아놓지도 못하고 자기도 일단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다시 회사를 복귀해서 작업하시려고 이렇게 빨리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샌들을 신고 앞에 굽도 높고 뒤에 굽도 높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럴 때 대비해서 좀 다른 신도 좀 챙겨야 합니다. 굽 높은 구두나 슬리퍼는 대처 능력을 떨어뜨려서 제동에 방해가 됩니다. 위험합니다. 또한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놓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야 하면 물론이고요. 커브길에서는 감속 운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는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승합차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아이고 전복됐다가 다시 360도 돌기까지 합니다. 바퀴도 빠지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차가 1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고속도로 이제 딱 진입을 했을 때 그 차가 그 동시에 파트가 타이어 터져버린 거죠. 지나가다 보니까 최소한 한 7, 8명 운전자까지 해가지고 타이어 상태 점검 안 하시고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타이어가 이제 아무래도 열이 받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인사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어 점검은 안전 운전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반드시 미리 체크해야만 하는데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죠. 제보자는 출장을 가던 중 왠지 불길한 기운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순간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보자마자 갑자기 나왔어요. 네. 운전자분은 뭐 내리실 때 큰 외상은 없으셨고요.
조금 정신은 조금 없으셨던 것 같아요. 뒤를 딱 봤는데 그 차를 타이어를 보고 놀라셔가지고 핸들을 급하게 이제 조작을 하시더라고요. 대형 크레인 차량의 타이어 조각을 보고 놀란 겁니다. 작은 것도 간과하면 큰 위협이 됩니다. 정기 점검은 필수고요. 장거리 주행 중엔 휴식을 통해 타이어 내부에 열을 식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 제보 영상입니다. 아주머니께서 남편의 주차를 도와주고 계신데요. 아유, 좀 예. 위험해 보이네요. 네, 된 것 같네요. 예. 아이고. 아니. 당황하셨나봐요. 그래도 아내분만 두고 가시면 안 되죠. 이게 웬일입니까? 엑셀을 아마 밟으셨나 봐요. 이렇게 팡 하고 이렇게 외쳐졌는데 아주머니가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팽개 치시고 그냥 쭉 그냥 내려가지고 가버리시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된 새 차인데 뭐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죠. 잠시 후 부부는 현장으로 돌아와서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아, 이거 화도 못 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운이 좀 뭐 일진이 안 좋았다면서 뭐 옆에 아주머니 계속 미안하다고 너무 애처롭게 그러셔가지고 뭐 화도 못 내고 새 차라서 차 없는 곳에 이제 주차를 하려다가 넓은 곳에 찾다 보니까 주차장 입구 쪽이 돼가지고 주차를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차 금지 구역이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벌 받은 것 같습니다. 제보자는 이후 꼭 지정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차를 도울 때도 차량 사이에 있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주의하시고요. 무엇보다 사고 후엔 자리를 좀 꼭 지켜주십시오. 불과 며칠 전 전라북도 정읍에서 생긴 일입니다. 크나큰 위험으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는 제보자. 묘지 앞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그 공포 체험을 한 것이 참 처음입니다. 무슨 일이죠? 어이구, 이 무참히 파헤쳐진 무덤. 공분의 영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섬뜩한데요? 그런데 망가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벌초로 왔다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해보니까 너무나도 겁이 나고. 사고 당일입니다.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 선산에 들렀습니다. 나무가 망가질까봐 잠시 후진을 했다가 기아를 바꾸던 그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차량이 멈출 줄 모르고 선산을 헤집고 다닙니다. 아, 이게 정말 다급한 상황인데요. 웬일입니까? 아이고, 낭떠러지에 곤두박질 치면서 겨우 멈춰섰습니다. 왜 이랬죠? 차량은 바로 이곳을 뚫고 갔는데요. 이거 길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없죠. 이 지금 차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되어버렸죠. 차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뭐 갈 수가 없죠, 이게 산이라. 급발진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고도 제어가 안 돼요. 전혀 제어가 안 됩니다. 운전 경력 50년이 넘는 제보자가 탔던 차량은 굉음을 내면서 무려 80m가량을 돌진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바닥에 판판했어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거 그 뒤에 이게 새로 쓴 겁니다. 지금 써준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선산에 있던 공구는 무참히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자, 집중해 주십시오. 들리시죠? 차량이 멈춘 후에도 계속 굉음이 나고 있어요. 엔진 소리가 그냥 꽝 하고 차 100개 갖고도 문을 열라고 하기 전에 이제 그때 엔진을 껐어요. 주변 나무와 낭떠러지에 걸려 더 이상의 추락을 막았지만 제보자의 아내는 허리를 크게 다쳐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져 결함 여부를 조사받게 되는데요. 나 너무 얘기인 줄만 알았어요. 참말로 급발진이 있을까? 브레이크, 운전 오래 한 경험으로서 브레이크 잡으면 그것이 나갈까? 그랬는데 상상 외였습니다. 브레이크가 전혀 들지 않았다는 제보자의 증언. 통제 불능 상태에서의 공포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는 이 사고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거는 운전자의 실수이보다도 자동차의 이상에 의해서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급가속하는 급발진 중에 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시간이 짧지 않게 길게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전자가 모르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급발진에서는 꼭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동 장치가 말을 안 듣고 또 엔진이 굉음을 나타내는 것이 전형적인 급발진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굉음도 이 급발진 현상을
현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사람을 운전자가 증명하는 데는 무리가 좀 있는데요. 제조사의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자, 제보자는 지인들과 운동을 마치고 함께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옆 차로의 차량 방향을 잃더니 그만 자, 빗길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보시죠. 가드레일과 충돌한 후 그대로 전복돼 버리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지붕이 완전히 짓눌려서 찌그러졌습니다. 운전자가 저거 죽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상처 하나 없이 말짱하게 나오시는데 영화에 차량 막 떼고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막 살아서 나와요. 이 뻥이 아니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했죠. 우리 앞에는 항상 제 동승자가 있었는데 이분하고 어디 가기만 하면은 계속 제 앞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 유발자 형. 형 앞으로 운전은 제가 할게요. 네, 형이 운전해도 동생이 운전해도 빗길에는 무조건 감속하셔야 합니다. 여러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수원의 한 병원입니다.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팬을 자처하는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팬이 누워 계셨습니다. 시청자죠. 재밌고요. 만약에 못 보면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서라도 보고 있어요. 아유, 그 정도세요? 방송에 뭐 출연해야 될 줄 진짜 몰랐고요. 제보자가 다치게 된 이유 과연 뭘까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보자는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 멀리 제보자에게 다가오는 저거 이 역주행 차량인가? 황당했죠. 일단은 내 앞으로 차가 왔으니까요. 역주행해서 왔으니까.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 보이시죠? 제보자는 차로를 정확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워낙 간격이 커서요. 차 훼손도 심하다고 합니다. 상대편 차량은 거의 뭐 폐차 직전이고요. 제 차도 견적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니 왜 내리자마자 그러셨어요?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좀 당신 같으면 괜찮냐고 괜찮게 생겼냐고 지금. 상대 차량이 역주행한 이유 대체 뭘까요? 대리기사였어요.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갔는데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보고 공사 중인 다음 길이 저런 길이 또 신호에서 많다. 좌회전을 했는데 그 차선이 저희 차선이 된 거죠. 자, 이번 제보자는 여자친구를 조수석에 태우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제보자. 그런데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덤프 트럭과 그만 크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보자와 여자친구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하는데요. 아니 충분히 멈출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두 사람을 만나러 병원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직진 후 좌회전이어가지고 직진이었거든요. 그때 신호 바뀌라고 좌회전 바뀌라고 바뀌라 그래서 좌회전 딱 바뀌는 동시에 딱 갔어요. 좌회전. 바뀌라. 좋아. 아닙니다. 조화가 아닙니다. 아직 황색의 예비 신호죠. 좌회전하는 순간 띵 나타난 초록색 화살표 보이죠? 너무 급한 출발인데 설상가상으로 반대편 트럭은 신호를 또 위반하고 달려들어오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여자친구는 옆에 기절하고요. 여자친구 쪽으로 박아가지고 조수석으로 박아서 기절하고 저는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대현아 이름 부르고 늑골 왼쪽 2개랑 오른쪽 4개 나가가지고 지금 골절돼가지고 6주 나왔어요. 오빠는 2주 나와가지고 지금 퇴원하고. 여자친구는 아직 전 6주 나와가지고. 뼈가 안 붙어가지고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교차로에서는요, 속도를 줄이고 정해진 신호를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진을 통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겠죠? 저 정도입니다. 그냥 말은 안 해봤는데 막 경찰서 가서 분명히 자기 신호였는데 막 우기다가 블랙박스 보니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인정했어요. 자기가. 제보자도 이번 사고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뀌라. 좋아. 저만 뭐 신호시킨다고 이게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대방 과실로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냥 좀 더 안전하게 아무리 제 신호라고 해도 앞에랑 뭐 다 보고 운전해야겠다 이 생각 들었어요. 중앙고속도로 단양부근입니다. 제보자는 성묘를 다녀오던 길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보이는 여러 개의 불빛들,
자, 제보자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아하, 가까스로 정지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방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굴러다닙니다. 육정충 들렸어요. 그때 심정은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으니까. 조금만 빨랐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사고 났을 거니까 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먼저 차가 뒤집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가던 차들이 발견하고 피하려고 하다가 다 사고가 났던 부분입니다.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마가 온 그 도로변에 이렇게 다 뿌려져 있었죠. 자, 천만다행히 큰 부상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제동에 성공한 제보자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격과 동시에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한 불과 몇 미터 잠가놓고 저희들이 섰거든요. 정말로 이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 정규 속도를 꼭 지켜야겠다.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서울이죠. 도로는 막힘이 없는데 그런데 저 멀리 원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불명의 물체가 떨어져서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저 물체의 정체 뭘까요? 무슨 박스 같은데요. 방금 전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제보자 옆을 이제 획 스쳐가는 트럭 한 대가 있습니다. 화물칸에 냉장고를 싣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정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죠?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옆으로 쓰러져 버린 냉장고, 하마터면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 우와. 엄청날 텐데. 네, 종이짝처럼 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올림픽대로입니다. 잘 달리는 제보자 앞에 휙! 아이고, 이건 또 뭐예요? 날아온 정체불명의 물체. 바로 도로 위에 한가운데 떨어져 있던 낙하물이었습니다. 공사 자재 같기도 한데요. 앞유리를 가려버린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붙어가죠. 차는 해소는 안 됐고요. 날라와갖고 운전석 쪽 유리창 반 정도를 가려갖고 좀 되게 고속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정체불명의 물체를 앞유리에 붙인 채 제보자는 서서히 차선을 변경합니다. 뒤에 오는 차들 좀 너무 위험해 보여갖고 신경 쓰면서 오른쪽으로 붙어갖고 뛰어내려고 그런 거죠. 자, 위험해 보이지 않는 물건도 도로에선 얼마든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르르르르르. 올림픽대로를 가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생수통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서 밟고 지나간 적도 있고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해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마트 주차장입니다. 제보자 차량 옆으로 주차를 시도하려는 한 차량. 그런데 찍! 아이, 이거 참 차량 왼쪽을 그대로 긁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딪히자마자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위층으로 올라가 버리는 차량. 혹시 도망이라도 가는 걸까요? 시간이 좀 흐르자 제보자 차량으로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훼손된 부분의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접촉사고를 낸 그 차량 운전자 같습니다. 전화를 시도하는데요. 주차를 하다가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그냥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테니까 공사에 가서 견적을 의뢰하고 연락을 해달라 해서 지금은 다 이제 보상도 종결이 된 상태예요. 양심이라는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 이제는 그 블랙박스라든가 기계적으로도 보는 게 너무 많아서 죄짓고는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제보자는요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고 저의 동생장들도 모른다는 얘기죠. 저 인간 왜 저러냐고 할 정도였으니까. 늦은 밤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승용차 한 대 급제동을 하면서 제보자 차량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 차량이 다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딱 내려서 제 차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누구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냐고.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 이상 없이 하다 없이 왔는데 저 인간 왜 저러는 거냐고. 갑작스런 상황에 어리 빠진 제보자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상대방은 계속 몸동작으로 저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 쳐 하면서 하는 액션을 취했다는 거죠.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블랙박스에 문제가 생길 만한 상황이 녹화된 건 아닌지 화면을 뒤로 돌려봤습니다. 또 앞으로도 돌려보고요. 아무리 뒤로 돌리고 앞으로 돌려도 컴컴한 도로를 달리는 장면뿐 특별한 시비가 생길 내용은 없었는데요. 결국 제작진도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화가 났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힘드셨나? 당시 모르겠네요. 대구광역시입니다. 제보자 퇴근길입니다. 그런데 어이구! 4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달려든 가해 차량 정말 아찔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제보자 차량과 충돌한 충격으로 가해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요? 아유. 후방 카메라에 잡힌 거죠. 네. 보세요. 경찰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 뒤에서 누가 자기 차를 쳤대요. 자기가 그냥 혼자서 그래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거죠. 제가 영상을 보니까 뒤에 따라와서 바로 딱한 차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순간에는요, 옆 차로의 차량의 시야가 가려서 사고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이제 가해 차량과 같은 차종만 봐도 간담이 서늘하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이랍니다. 대구광역시입니다. 제보자가 주행하는 도로에 저기 할아버지가 아이고 갑자기 뛰어들었지만 다행히 부딪히진 않았네요. 많이 주행 놀랐는데요. 중이었는데 웬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차에 뛰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옆차선으로 차선을 옮겨 할아버지를 피하긴 했지만요. 제 뒤쪽에는 대형 버스가 따라오고 있던 상황이라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유발될 수 있었던 섬찟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도로에서 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는 합니다. 안전운전뿐만 아니라 방어운전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위험했네요. 어두운 밤입니다. 영동고속도로인데요. 제보자 바로 앞에 주행 중인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 갑자기 갓길로 주행하기 시작하는데 어딘가 좀 이상하죠. 수상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차가 정상적으로 이제는 그 깜빡이를 켜지 않고 이상한 운전을 하더라고요. 좌우 왔다 갔다 그러면서 졸음운전일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보자가 상향등을 켜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왼쪽과 오른쪽을 오가며 계속해서 충돌하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중앙분리대를 받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는 확실한 음주운전이라 음주였군요. 아슬아슬한 주행이 계속되자 제보자는 신고부터 합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혹시나 가까이 갔다가 선생님 차하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가까이 가지 마시고 네, 신고하는 중에도 앞 차량의 아찔한 주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반대쪽에 있거든요. 상황실에 연결이 돼서 설명을 해주고 제 위치와 차량 번호를 다 알려준 상태로 계속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차량 도무지 멈출 줄 모르고 위험한 주행을 계속하는데요. 계속 가고 있는데요. 얼마 후 톨게이트 앞에서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에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들과 제보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이 차량. 음주운전이 맞았을까요? 얼마 전 제보자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맞았네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 거라 생각 들고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제보자가 신호를 받은 그 순간 충돌 사고가 나는데요. 터졌어요.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보니 그곳엔 다름 아닌 견인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직진 신호로 바뀐 이후에 두 대의 견인차가 서로 경쟁하듯 질주하다 직진하던 트럭을 들이받은 건데요. 이렇게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데도 자신의 신호인 양 달려가는 견인차의 모습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견인 차량,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레카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니에요. 저건 영업용 차량이에요. 영업용 용달차는 마찬가지입니다. 용달차 또는 화물차. 저건 자기 영업하러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빨간불에 달려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이곳은 고속도로입니다. 왼쪽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이런 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견인 차량인데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후진하는 차량이 역주행하는 차량까지. 사고 현장을 향해 그야말로 아찔한 경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는 후진에 달려, 하나는 거꾸로 저렇게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달려오는 것은 저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차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견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 소식을 전하는 무전을 받자마자 마치 직진하듯 고속도로를 후진하고 있는데요. 아래로 보이는 후진 금지라는 말이 무섭할 정도로 빠르게 후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상적인 진행차로로 진입하는가 싶었는데 아이고 앞서가는 차량들을 갓길로 앞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빨리 달리는데요? 아하.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다시 역주행이네요. 견인차들이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블랙박스 영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사고 현장에 빨리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견인차 운전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1등. 여기 지금 2대 사고 났는데 한 대만 작살나고 하나는 멀쩡해요. 그렇게 2개 갔는데 얘가 1등 했어. 얘 거. 나는 그냥 와야 되고. 뭐든지 영업이라는 게 순위가 있는 거고. 그렇게 경쟁할 만큼의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사고. 아이고 참. 네, 이건 또 다른 견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무전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데요. 자, 과연 이 차량 어떻게 운전할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견인차죠. 차가 밀리는 듯하자 당연한 듯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잠시 뒤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역주행. 주위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계속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합니다. 옆에 다른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동안 무려 8번에 달하는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을 했는데요. 1등이요. 허허. 그런데 이런 견인 차량은 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한 걸까요? 사고 난 적도 있죠. 1년에 한두 번씩은 있을 수도 있죠. 뭐 큰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조심해서 다닌다고 다녀도 그래도 조금 위험은 한데. 조심해서 안 다니는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다뇨. 문제는 이러한 견인 차량 때문에 잘 주행하고 있던 일반 차량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 교통법규를 어긴 견인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자,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좀 알려주시죠. 중앙선 침범했다가 사고 났을 때 중앙선 침범 사고죠. 네. 신호 위반해서 달려가다 사고 났으면 신호 위반 사고죠. 레카차는 정상 참작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 전부 다 누군가가 동영상 찍어갖고 블랙박스 경찰청에 보내주면은 하루에 중앙선 침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신호 위반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하루만 해도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한 번에 벌점 30점이거든요. 네. 레카차가 왔을 때 여러분들 비켜줄 의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상대편이 미친 듯이 달려오니까 부딪히면 내가 다치니까 여러분들이 비켜주는 거죠. 레카차에게 우선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고 현장을 수습해야 하는 견인 차량들이 오히려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며 사고 유발자라고 불리는 일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한 교차로 앞입니다. 반대편에서 차량 한 대가 좌회전을 해서 나오는데요. 어이구! 다시 보시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 운전자 괜찮았을까요? 괜찮아. 다행히 이제 탑승자는 안 계셨고 이제 운전자분만 그 사고 후에 내리셔서 뭐 차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괜찮으시더라고요. 참 당황스러웠던 게 그 검은색 차량이 이제 멈추질 않고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당연히 수습도 해야 될 뿐더러 본인의 잘못이라면 이제 더더군다나 해야 되는데 신호 준수에 예외란 없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약속임을 잊지 마십시오.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에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도로에서 좀 뿌듯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좀 좋아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헬멧에 포착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시원하게 달리던 제보자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데 아이고 강아지가 있네요. 유기견 같았어요. 그러니까 목에 목걸이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뼈도 가죽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차들도 굉장히 좀 세게 이렇게 빨리 달리는 편이어서 네, 이 그대로 두면 유기견한테도 또 운전자들한테도 위험했기 때문에 제보자가 잠시 바이크를 멈추고 일단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강아지를 데리고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강아지를 데리고 인도로 나온 제보자. 이거 그냥 두면 금방이라도 또 도로로 뛰어들 것 같은데 아이고 잘 따르네요. 마침 지나가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갓길에 자꾸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좀 만져주니까 계속 또 쫓아가더라고요. 이 강아지 좀 위험하고 주인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제 뭐 알았다고 하시면서 동네 주민한테 강아지를 인도하고 안도했다고 합니다. 데리고 가시는 거 보면서 그래도 저 강아지는 그래도 좀 더 좋게
살지 않을까. 남은 시간 그렇게 좀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제보자의 따뜻한 마음 분명 다 아직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서로 양보하고 고마움의 표시도 할 수 있는 훈훈한 출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예.